자, 일단은 빗면에서 물체가 하는 운동인데, 우리 이제 빗면이 나올 건데, 빗면에 물체를 이렇게 놓으면, 이 물체는 이제 어떻게 되겠노? 내려가는데 이 물체가 빗면에 따라 내려가게 만들어주는 원인이 되는 힘이 뭐겠노? 중력입니다, 중력. 자, 근데 중력은 항상 어느 방향으로 받아? 연직 아래 방향으로 받는다, 맞지? 자, 그러다 보니까 얘가 빗면이 극단적인 얘가 수평면과 절벽이지. 자, 수평면에서는 얘가 받는 중력을 모두 다 누가 다 받쳐 올려주는. 지면이 다 받쳐 올려줘서 중력이 얘 운동에 관여를 못해. 그 다음에 연직면 같은 경우에는 얘가 받는 중력이 통으로 얘를 다 이제 운동시킬 거야. 그러면 빗면은 약간 둘 사이 어중간한 상황이 되겠지. 그러면 빗면을 따라서 이 물체가 내려가려는 힘은 중력 전체는 아닐 거고, 중력의 약간 일부가 되는 힘을 받을 거예요. 요 일부가 되는 정도의 힘은 누가 결정하겠노? 그러면 빗면에 기울어진 정도가 결정을 할 거야. 어, 요거 이제 사인 세타 이런 건 한 번씩은 다 들어봤을 거니까 사실 결과적으로 말하면 이 질량의 m인 물체가 받는 중력은 질량에다가 중력 가속도를 곱한 mg야. 그러면 mg 중에서 이 물체가 빗면에 따라서 얼마만큼의 힘을 받니 하는 거는 누가 결정하냐면 mg의 이 기울어진 정도에 대한 사인 값이 결정합니다. 사인 값이. 사인 세탁하면 이런 거지. 얘가 빗변의 길이가 a고 높이가 b면 요게 a분의 b 하는 게 사인 세탁 값이다. 맞지? a분의 b는 1보다 크나 작나? 1보다 작아요. 특수각 중에서 세타가 30도면 a분의 b 값이 얼마예요? 2분의 1이다. 맞지? 그런 느낌이야. 만약에 여기가 30도짜리 경사면 이 경사에서는 모든 물체가 자기가 받는 중력에 얼마 정도 받는다? 2분의 1 정도 받는다 이거지. 2분의 1 정도. 자, 그러면 얘도 자기 질량에 자기 무게에 2분의 1 정도 되는 힘을 받고 질량이 좀 다를 수 있어. 더 클 수 있어. 얘는 질량이 더 크니까 중력도 많이 받겠지. 근데 이 중력의 2분의 1만큼 받는다 하는 이 2분의 1은 얘는 누가 결정하냐? 질량과 상관없이 얘가 결정한다 이거지. 그러면 얘도 그렇고 자기 질량이 2배, 3배, 4배 되면 힘도 2배, 3배, 4배 많이 받는다 맞죠? 그러면 가속도는 어떻게 되겠노? 자, 질량이 2배 되니까 힘도 2배 받으면 가속도는 어떻게 되겠노? 똑같은 거야. 질량이 더 큰 물체가 힘도 그만큼 더 크게 받으면 가속도는 질량과 상관이 없는 거지. 그런 세상이 요 빗면 세상이에요. 중력장 내에서 세상. 그래서 빗면이 우리가 이제 문제에서 나오면 빗면에서는 모든 물체가 무슨 운동하고 힘을 일정하게 받으니까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 그 가속도가 물체의 질량과는 상관이 없더라. 누구 때문에 상관이 있다? 기울어진 정도 때문에 상관이 있다 이거지. 그래서 가속도가 모두 동일한 그런 운동을 할 거다 이거지. 빗면에서. 자, 이제 얘 한번 출발시켜 보죠. 자, 어떤 물체가 V라는 속력으로 위로 올라가고 있었대. 자, 시간이 지나면 얘가 이런 모습을 하고 있대요. 이 사이에 얘는 어떻게 운동을 했을까? 자, 일단은 빗면이 기울어진 기울어진 방향 보고 이 물체는 가속도를 어디로? 이쪽 방향으로 가속도가 A인 등가속도 운동을 할 거다 이거지. 자, 그래 놓고 얘는 올라가다가 뭐 하겠노 이제 점점 느려졌어. 정지하고 정지를 찍고 내려갈 거니까 뭔가 반환점이 있겠지. 반환점을 찍고 내려가서 자, 반환점 찍고 내려가다가 P 위치에 다시 돌아왔을 때가 있을 거 아니야. 그때 모습은 얘의 모습은 어떨까? 등가속도 운동에서 항상 가다가 느려져서 다시 돌아오면 같은 위치 오면 얘는 속도의 방향만 뒤집힌 모습으로 돌아올 거다. 계속 우리가 했던 그 등가속도 운동이야. 그리고 더 빨라져서 여기를 지날 때는 V보다는 더 빠를 거야. 내 속도가. 자, 근데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보니까 P에서 통과해서 Q까지 내려오는 동안 물체의 평균 속도의 크기는 V래.
자, 굳이 언급을 했잖아. 크기가 V라는 거는 평균 속도가 V일 수도 있지만 뭐일 수도 있다. 마이너스 V일 수도 있다는 얘기지. 자, 그러면 평균 속도 한번 구해봅시다. 자, 얘가 올라갈 때 V의 속력이었는데 내려갈 때 속력이 뭐길래 여기서 이 운동에서 평균 속도의 크기가 V일까? 혹시 요거 짐작할 수 있겠나? 이때 속도. 평균 속도는 다른 거 없어. 얘 가속도 변한 적 있어 없어? 가속도가 변한 적이 없어요. 힘을 똑같이 받잖아. 그러면 처음 속도와 나중 속도 더해서 2로 나눠서 평균 속도 찾을 거야. 그게 크기가 V 돼야 돼. 그러면 여기 속도는 뭐가 돼야 될까요? 마이너스 3V 되면 된다 이거지. 그러면 V에서 마이너스 3V 더해서 2로 나누면 평균 속도가 크기가 V가 될 수 있다 이거야. 맞나? 그리고 이 전체 시간, 얘가 이렇게 오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T초 걸렸대. 그러면 이 길이는 얼마일까? 우리 뭐 앞에서 그런 거 있잖아. 자, 얘가 10m/s로 가다가 가속도 때문에 뒤집어져서 이쪽으로 갔는데 이때 속도가 30, 마이너스 30이래. 그럴 수 있잖아. 그러면 이런 전체 1년의 과정 동안 얘는 평균적으로 속도 얼마나 움직였다 해도 된다 했어. 마이너스 둘이 더해서 일어나는 마이너스 10으로 움직였다 생각이 든다 했잖아. 그러면 여기 전체 시간이 4초 걸렸다면 요거 몇 미터야?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이거 말고 여기서부터 그냥 마이너스 10으로 계속 갔다고 생각해도 상관없다며. 그러면 4초 동안 갔으니까 여기 몇 미터야? 40미터다. 이렇게 구해줘도 상관이 없다 이거지.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야. 플러스 V에서 마이너스 3V로 마무리돼서 평균적으로 그냥 여기서 출발해서 어떻게 갔다 해도 상관없다. 마이너스 V로 계속 갔다 해도 상관이 없는 거야. 그걸로 몇 초 갔어? T초 갔다 했으니까 여기 이 분홍색 거리는 얼마인 거야? VT인 거지, VT. V로 T초 동안 갔으니까. 자, 근데 이제 실제 운동으로 좀 짜갈라 보면 만약에 이런 상황이면 너네는 시간을 어떻게 짜갈래? 이게 총 4초야. 이게 4초. 그러면 좀 보기 쉽게 자르고 싶은 거야. 얘의 운동을. 그러면 어디가 기준점이 되면 좀 이해하기가 쉽다. 일단은 반환점을 기준점 좀 잡는 거야. 그러면 10에서 0이 됐잖아. 속도 얼마 변한 거고? 10 감소한 거야, 10. 그러면 그 10 감소한 거를 계속 일정하게 한번 잘라보는 거지. 그 다음은 어디겠노? 시간적으로 일정하게 한번 잘라보는 거야. 10에서 0이 됐어. 그 다음 그 시간 지나면 또 뭐 되겠노? 마이너스 10. 여기 있어, 여기. 또 한 번 더 잘라보면 마이너스 20. 아직 못 갔잖아. 그 다음 한 번 더 잘라보면 마이너스 30. 이렇게 가고 있다고. 그러면 이렇게 자른다는 게 시간을 동일하게 자르는 거잖아. 그러면 우리가 총 몇 구간을 잘랐어? 하나, 둘, 셋, 넷. 몇 구간 잘랐어? 네 구간 잘랐네. 전체 시간이 얼마네? 4초다 했으니까 각 구간은 몇 초인 거야? 1초.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야. 올라가는 V였는데 내려가는 3V가 될 때까지 시간을 자를 건데 V에서 0이 되고 0에서 마이너스 V 되고 마이너스 V에서 마이너스 2V, 마이너스 3V 이렇게 한번 잘라보는 거지. 그러면 얘가 반환점 찍을 때까지 이동 거리, 올라간 높이는 뒷면에 따라 올라간 길이는 얼마가 될까? 얘의 몇 배일까? 이거 찾아보자. VT의 몇 배일까? 요거, 요거를 뭐 VT 이렇게 표현해 보는 거지. 알았어. 자, V에서 0이 되면서 올라갔다 맞지? 평균적으로 속도 얼마로 올라갔노? 얼마로 올라갔노? 2분의 V로 올라갔을 거야. 자, 시간을 표현해 보면 여기서 이렇게 되는 게 총 T초래. 여기서 여기까지는 몇 초일까?
그거 하려고 잘랐잖아. 여기서 이까지랑 똑같이 자르면 여기 총 몇 개 잘렸어? V에서 0, 0에서 V, V에서 2V, 2V에서 3V 된 게 이거잖아. 그러면 총 T초 중에서 요거는 몇 분의 1T야? 4분의 1T잖아. 4분의 1T. 그러면 2분의 1V 평균 속력으로 4분의 1T 동안 갔으니까 얘가 이동한 거리는 8분의 1VT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지. 맞나? 그래서 8분의 1VT 올라갔다가 8분의 1VT 내려오고 다시 VT 내려와서 이까지 간 게 얘 총 이동 거리야. 근데 마지막 모습, 처음과 마지막 모습으로 평균 속도를 해서 구한다는 거는 결국은 변이가 이렇게 되었다. 그러니까 아, VT만큼 내려왔구나. 하는 거 우리가 이제 평균 속도를 알 수가 있다. 그래서 1번 보면 1번 Q를 통과하는 순간 물체의 속력과 PQ 사이의 거리를 물었으니까 3V로 내려오면서 PQ 사이의 거리는 VT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면 된다. 다음 2번 물체가 최고점에 도달할 때까지 이동 거리는 얼마인가? 최고점 도달할 때 최고점이란 거는 정지 찍는 데까지지. 그때까지 이동한 거리는 8분의 1 VT다. 오케이, 넘어가 보자. 자, 다음 페이지. 속도 제곱의 변화량에 대한 이해. 자, 이제 별로 안 춥네. 자, 저 식을 조금 눈여겨봐야 되는데. 저거는 우리가 이제 물리원에서 처음 접해보는 식이야. 자, 요 식은 등가속도 운동 공식 중에서 세 번째 공식인데 뭐에 대한 항이 없을 때 뭔가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를 해서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일 때 거리로 대답을 하는 방식이에요. 자, 등가속도 운동은 항상 특징이 시간에 따라서 속도가 일정하게 변하니까 속도 변화량 정보에서 시간에 대한 정보를 얻기가 쉬운 거야. 자, 그에 반면에 시간 아니고 거리에 따라서는 뭐가 일정하게 변하냐면 속도가 일정하게 변하는 게 아니고 거리에 따라서 뭐가 일정하게 변한다. 속도 제곱이 일정하게 변한다는 거야. 자, 어떤 애가 속도가 V였어. S라는 길이 동안 가속이 됐더니 얘가 속도가 2V 됐대. 그러면 요 모습에서 우리가 좀 판단을 해야 되는 게 V에서 2V가 됐으니까 V가 증가했네. 이런 식의 정보는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할 때 좋은 정보야. 근데 여기서 이까지 시간을 준 게 아니고 거리를 줬잖아.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아, S라는 길이 동안 길이가 길면 길수록 가속이 많이 될 거 아니야. S라는 길이 동안 얘가 가속이 됐더니 속도가 이렇게 증가한 게 아니고 속도 제곱을 보자고. 속도 제곱이 V제곱에서 얼마가 됐어요? 4V제곱이 됐네. 그러면 속도 제곱이 얼마나 증가한 거야? 플러스 3V제곱 증가한 거야. 자, 그러면 한 번 더 S라는 길이 동안 가속이 된다면 얘는 속도가 얼마가 될까? 똑같이 증가하면 되는 거야. 그 대신에 뭐가? 속도 제곱이. 속도가 아니고 속도 제곱이. 그러면 속도 제곱이 한 번 더 3V 제곱 증가해서 이때는 속도 제곱이 얼마 돼야 된다? 7V 제곱 돼야 된다. 그러면 이때 속도는 마무리. 제곱했어 이거 된 거니까. 루트 7V 돼야 돼요. 루트 7V. 요게 우리가 거리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이에요. 어. 그리고 만약에 요 문제에서 이제 가속도가 얼마인지 찾아라 하면 이제 이 식 써야 돼. 이 식. 자, 가속도가 얼마인지는 A라는 가속도로 S라는 길이 동안 가속이 됐더니 속도 제곱을 얼마나 증가시켜줬다? 3V 제곱 증가시켜줬다 하는 식을 쓰면 돼. 그러면 A는 얼마예요? 2S분의 3V 제곱이다. 하나만 외우자. 속도 제곱 증가량은 변화량은 2AS다.
오케이. 밑에 한번 가보자. 자, 개념 확인 보니까, 자, 먼저 자동차가 5점에 정지하고 있는데, 오, 이렇게 안 보이노? 5점에 정지하고 있는 자동차인데, 얘가 길이 L 가속됐더니 A를 지나고, 또 L만큼 가속됐더니 여기 지나고, 3L 가속됐더니 마지막 속도 V의 모습으로 마무리됐대. 자, 얘들아, 이런 상황에서 여기 속도랑 여기 속도를, 세 구간 가속돼서 V 됐으니까 여기 3분의 1V, 여기 3분의 2V 하면 되나 안 되나? 이거 안 된다는 거야. 이거는 언제만 할 수 있다 했어. 얘가 3분의 1V, 얘가 3분의 2V, 얘가 3분의 3V. 뭐가 일정하게 증가하면? 시간. 각 구간의 시간이 똑같으면 그렇게 했을 거야. 근데 거리가 똑같잖아. 그러면 속도를 그렇게 하지 말고 대신 뭐를 그렇게 하라고? 제곱을 그렇게 하라고, 제곱을. 그래서 속도 제곱이 0에서 속도 제곱이 얼마 됐어? 최종 V제곱이 됐네. 그러면 일정하게 길이가 똑같으니까 일정하게 증가해서 이렇게 되었다. 그러면 이때는 속도 제곱이 얼마예요? 3분의 1V 제곱이에요. 이때는 3분의 2V 제곱. 그래서 이때 속력을 얼마 줄 수 있다? 루트 3분의 2V. 얘는 루트 3분의 2V. 하나만 더 가보자. 여기서 똑같이 길이 L 가속되면 여기서 속력 얼마고? 한 번 더 가면 되잖아. 3분의, 루트 3분의, 그러니까 이게 3분의 4V 제곱이니까, 제곱이 이거니까, 얘는 루트 3분의 2V. 그러면 요거랑 요거 한번 보자. 얘가 정지고, 이렇게 볼게. 이거랑 이거. 이러면 무슨 모습이고? 속도가 루트 3분의 1V 됐고, 그 다음에 루트 3분의 1V 한 번 더 증가해서 루트 3분의 2V 됐단 말이지. 0V, 2V 이런 모습이잖아. 그러면 여기 시간하고 여기 시간이 같은 시간이야. 시간이 같은 건 이런 느낌이야. 지금 이 문제에서는. 이게 시간이 같은 거야. 그리고 구하고 봤더니 몇 대 몇이야? 요 길이랑 요 길이가 몇 대 몇이에요? 우리 아까 배웠잖아. 같은 시간 간격하면 이게 t초 가면 1 가고 정지해서 2t초 가면 얼마 가야 돼? 4 가야 되니까 1대 3입니다. 1대 3. 자, 먼저 1번 가속도 구하란다. 괜히 없는 시간 타고 가지 말고 약간 이런 느낌이야. 이 문제에서 시간을 타고 간다는 거는, 자, 여기서 이거 볼게. 정지에서 이 모습까지 가는 거 볼게요. 평균 속도 얼마로 갔어요? 2분의 1V로 길이를 얼마 갔어? 3L 갔잖아. 그러면 정지에서 V 찍을 때까지 시간이 얼마 걸렸다는 얘기야? 2분의 1V로 3L을 가야 되니까 시간이 얼마 걸려? 2분의 1V로 3회를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이렇게 표현하잖아, 우리가. 그러면 총 시간이 얼마 걸린 거야? V분의 6에 걸린 거다, 맞지? 자, 이 시간이 지나서 속도가, 자, 얘들아, 이런 상황이야. 2초 후에 속도가 6이 증가했으면 얘는 가속도가 얼마인 거야? 3인 거야, 3. 똑같아, 문자야. 이 시간이 지났더니 저 자동차가 속도가 얼마 증가했어? 0에서 V 됐잖아. 얼마 증가했어요? V 증가했다, 맞지? 그러면 너네가 가속도 얼마라고 해야 돼? 이 시간 동안 V 증가했으면 가속도는 이거를 예로 나누면 가속도다, 맞지? 그래서 얘를 예로 나누면 가속도가 얼마인 거예요? 6L분의 V제곱인 거다, 이거지. 근데 복잡하고 어려운 거야. 왜? 없는 시간을 만들어서 갈락하니까 어려운 거야. 그냥 세 번째 공식 쓰면 된다고. 자, E, A, S 얼마의 길이 동안 가속됐더니 3회만큼 길이 동안 가속됐더니 속도 제곱이 얼마나 변했는지만 적어주면 돼. 0에서 V가 됐다는 거는 0제곱에서 V제곱이 된 거잖아. 그러면 속도 변화량 얼마냐? V제곱 적어주면 A 찾아주면 된다며. 가속도는 6L분의 V제곱.
오케이. 그 다음에 A, B점 지날 때 속도 다 찾았고 A랑 지날 때는 루트 3분의 1V, 루트 3분의 2V. 자, 그 다음에 O점에서 A점까지 걸린 시간이 T초일 때 B점, C점 지난 시간을 구하시오. 자, 여기서 이까지 시간이 T초래. 그러면 이거는 몇 초겠노? 이제 또 원래도 돌아와야 돼. 시간을 물으니까 뭐를 보면 돼? 속도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면 돼. 자, 여기를 기준으로 여기는 속도가 얼마 증가했노? 루트 3분의 1 증가했잖아. 여기서 이까지는 속도가 얼마 증가시키는데 필요한 시간이야? 루트 3분의 루트 2 증가시키잖아. 그러면 얘보다 얘가 시간이 몇 배로 더 많이 걸리겠어? 루트 2배 많이 걸리는 거야. 그러면 이 시간이 루트 2t야. 고려해놓고 만약에 이걸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면 돼? 정지에서부터 출발하니까 이게 좋은 거야. 얘 속도 자체가 변화량이 되잖아. 맞죠? 그러면 여기 t초, 여기 루트 2t초 찾았으니까 여기는 뭐라고 대답하면 돼? 루트 2 마이너스 1t다 이렇게 대답하면 돼. 그리고 요거는 몇 초고? 루트 3. 그렇지? 루트 3t초. 그러면 얘는 뭐라고 대답하면 돼요? B와 C 사이에 걸린 시간은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 t초다 이렇게 대답해 줍니다. 오케이, 넘어가서 필기 부족한 거 있으면 저 영상 보고 또 좀 해주고. 개념 확인 가보자. 자, 어떤 물체가 등가 속도 운동 중에 P점을 지날 때 속도가 10, R점을 지날 때 속도가 20, PR 구간은 60m. 자, 그래놓고 Q는 PR 구간의 평균 속도를 찍은 모습이다. 오케이. 자, 일단은 Q의 모습이 평균적인 속도를 찍을 때 모습이다. 그러면 이때 속도 얼마예요? 15m/s일 거야. 자, 그리고 항상 하나 더. 여기서 이까지 시간이 몇 초 걸렸어? 평균 속도 얼마로 몇 미터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야? 그치? 15m/s로 60m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니까 4초야. 그러면 여기서 이 모습은 몇 초짜리 모습? 2초고. 여기서 이 모습도 몇 초짜리 모습? 그렇게까지 가져갈 수 있어야 돼. 자, 전체가 4초라서 2초, 2초. 이거는 시간의 주강 맞아. 하지만 공간상 주강은 아니라 했지. 얘가 30m는 아니라고. 얘랑 얘가 얼마인지 한번 찾아봅시다. 길이에 대한 정보는 어디서 확인하면 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나왔어? 아니야? 뭐, 얘는 그 저 속도 제곱 변화량으로 안 가도 문제가 크게 어렵진 않아. 여기 첫 번째 구간은 평균 속도가 얼마야? 두 번째 구간은 평균 속도가 얼마야? 자, 12.5로 가는 게 첫 번째 구간이고 17.5로 가는 게 두 번째 구간이야. 그 2초 이런 걸 초를 아는 상황인데 우리는 B를 되게 많이 보거든. 첫 번째 구간의 평균 속도랑 두 번째 구간의 평균 속도는 몇 대 몇이고
12.5랑 17.5는 몇 대 몇이야? 5대 7이야, 맞지? 5대 7. 자, 그러면 여기 시간과 여기 시간이 같다며. 같은 시간 동안 이동할 건데 5대 7로 빠르기가 달라. 그러면 이동 거리 비도 몇 대 몇이겠노? 그러면 이거 5대 7이 나오면 전체 60을 짜가르면 돼. 5대 7로. 그러면 이제 여기 길이가 나올 거 아니야. 자, 그렇게 구하는 방법도 있는데 우리가 속도 제곱 변화량을 잘 배웠잖아. 그거 한번 가보는 거야. 자, 자꾸 시간이 익숙하니까 자꾸 비교를 하는 건데, 얘들아, 10에서 15 됐고, 15에서 20이 됐으니까 두 구간은 속도 변화량이 전부 다 5잖아. 그래서 시간이 같다 하는 거야. 근데 거리는 속도 제곱을 보면 된다. 자, 속도 제곱이 얼마였어? 100이었어. 얼마 됐어요? 225 됐어. 얼마 됐어? 400 됐어. 속도 제곱이 얼마씩 증가하고 있어? 얘는 125 증가하고, 여기는 175 증가하고 있어. 속도 제곱 변화량이 곧 길이다 이거잖아, b가. 그러면 몇 대 몇이다? 5대 7이다 가주면 돼. 5대 7이다. 그리고 여기서 가속도 구하라 하면 가속도도 자꾸 시간 타고 가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길이가 정보가 나왔으면, 자, 처음에 이거 찾기 전에는 우리가 이거 알고 있었잖아. 12, 20 됐다. 몇 미터 만에? 60미터 만에. 그러면 우리가 식을 EAS는 속도 제곱의 변화다.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면 EA 모르지만 S 60m 가속됐더니 속도 제곱이 얼마나 변했어요? 100에서 400이 됐으니까 300 변했다 이거지. 300. 그래서 나누어 주면 쭈쭈쭈 A는 2분의 5 미터 퍼 세크 제곱이다. 그리고 이제 물리 중간중간에 숫자를 써서 문제를 풀 때 쌤은 그렇더라고. 2분의 5보다 2.5보다는 2분의 5라고 적는 게 편하더라고. 왜냐하면 우리가 결국은 뭘 많이 보고 싶은가 하면 B를 많이 보고 싶거든. 숫자를 소수보다는 분수를 적어놓으면 비례 관계를 보기가 좀 더 편해. 그래서 이제 그렇게도 적어보고 넘어갑시다. 자, 한번 따라가 보자. 지금 이런 모습이고, 모든 정보가 다 그림에 그려져 있어요. 그러면 바로 가는 거예요. 1번. 물체의 가속도는 얼마니? 자, 이 물체는 지금 얼마의 가속도로 가속되고 있니? 물어보면, 이 문제도 여기서 이까지 시간을 구해서 속도가 2v 변했네. 그러면 시간분의 2v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세 번째 공식 써보자. EAS는 속도 제곱의 변화량이다. 그러면 가속도가 얼마 나와요? 속도 제곱의 변화량이 8v 제곱인데 이게 2as 때문에 생겼다는 거지. 그래서 a, b가 다 넘겨주면 가속도는 1분의 4v 제곱이다. 니은 b. 자, r점에서 속력은, 자, 이 점에서 속력은 자꾸 시간에 대한 정보가 있는 게 아니니까 속도 변화를 자꾸 보려고 하지 말고 속도 제곱의 변화량을 살펴보면 속도 제곱이 v제곱에서 9v제곱 변화를 보면 얘는 8v제곱 증가했구나. 요게 길이 얼마 만에? L 만에. 그 다음 두 번째 구간의 길이가 5L이니까 얘보다 5배 더 많이 변하면 돼요. 그래서 요 5L만큼 가속되면서 속도 제곱이 얼마 증가했다? 길이 L당 8 증가했으니까 길이 5L이면 40 증가했다 이렇게 가면 돼. 시간처럼 똑같이 갈 거예요. 다른 거는 속도 제곱이다 이거지. 그래서 40 V제곱 증가했다. 그러면 이때 속도 제곱은
49V 제곱이 될 거니까 이때 속도가 7V다. 이거 7V. 자, 그래 놓고 이제 C번에서 거꾸로 묻는 거야. 자, PQ 구간과 QR 구간은 걸린 시간이 몇 대 몇 차이 날까? 그거는 이제 어디 정보에서 보면 돼? 속도 변화 정보에서 보면 돼. 걸린 시간은. 그러면 첫 번째 구간에서는 속도 자체가 얼마 증가했어요? 2V 증가했고, 두 번째 구간은 4V 증가했네. 그러면 첫 번째 구간보다는 두 번째 구간이 시간이 몇 배 많이 걸린 거야? 2배 많이 걸린 거다. 이렇게 확인하면 돼. 오케이, 넘어가 봅시다. 자, 다음도 뭐 전체 정보를 다 그림에서 잘 나타내 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문제를 크게 읽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바로 A, B, C, D 다 가봅시다. A는 암산으로 한번 해볼까? 얘가 얘 됐네. 속도 제곱이 얼마나 변했어요? 12 변했네. 그러면 12V 제곱은 2AS다. S가 L이네. 그러면 나누어주면 가속도는 얼마입니까? L분의 6V 제곱이다. 그렇지? 근데 뭐 가속도의 크기는 아니고 가속도는 했으니까 방향까지 붙여주자. 얘는 지금 느려지고 있나 빨라지고 있나? 느려지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L분의 6V 제곱이다. B, PQ 구간의 길이는 자 요거 묻네요. 또 한 번 더 똑같이 여기서 이까지는 16V 제곱에서 4V 제곱 됐으니까 마이너스 12V 제곱. 요거 감소시키는데 얼마 필요했다? 길이가 L 필요했다 이거지. 그러면 얘는 지금 25V 제곱에서 이거 돼야 되니까 속도 제곱 변화량이 9네요, 맞지? 그러면 길이 얼마나 필요한 거야? 4분의 3L 있으면 된다 이거지. 12V 제곱당 L이니까. 그래서 여기는 4분의 3L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다음은 P점에서 점 P에서 속력 3V가 되는 위치까지의 길이는 3V 되는 위치 한번 대충 표현해보자. 어디겠노? 여기랑 여기 사이 어딘가에 될 건데 정중앙에 그리면 돼, 안 돼? 5V, 4V, 3V, 2V 이거 다 시간이 같은 거야. 그러면 느려지고 있으니까 처음 T초 동안 좀 더 빨리 가고 그다음 나중 T초는 좀 느리게 갈 거니까 중앙보다 살짝 오른쪽에. 그러면 그러면 여기서 이거 이 길이는 얼마니? 일단 한 번 더 연습해봐. 속도 제곱 변화량으로 한번 연습해봐. 얼마입니까? 당연히 L로 표현하는 거야. L에 몇 배 나와요? 3분의 4배 나온다, 맞지? 자, 16V 제곱 감소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야. 그것도 한번 해보자. 평균 속도로 비교를 한번 해볼 텐데, 자, 먼저 시간. 그 길이를 평균 속도로 구하겠다는 거는 이 작업을 하겠다는 거야. 이걸로 한번 길이를 비교해 보겠다는 거야. 평균 속도도 2배고 시간도 2배인 구간은 몇 배 많이 간다? 4배 많이 간다.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해볼 거야. 자, 요거랑 요거 비교할 거야. 이거랑 이거 비교할 건데, 자, 5V에서 3V 되는 거랑 4V에서 2V 되는 거는 시간은 어떻게 해? 같을 거야. 5V에서 3V랑 4V에서 2V는 속도 변화가 같으니까. 그러면 이 시간은 똑같으니까 이 길이의 비를 누가 결정하겠노? 평균 속도가 결정할 거예요, 평균 속도가. 자, 5에서 3이 된 거는 평균 속도가 얼마고? 4V고. 4V에서 2V가 되는 거는 평균 속도가 얼마고? 3V고. 그러면 길이도 4대 3이다. 이거지. 요게 L이니까 요 길이는 3분의 4L이다. 요것도 우리가 문제 중에서 많이 쓰는 거예요.
D번 물체가 정지하게 되는 쯤은 여기서부터 얼마고? 지금까지 배운 것 중에 너네가 편한 방법대로 풀어. 자, 여기서 여기까지 정지할 때까지 몇 회? 나왔어? 3분의 1회. 속도 제곱 변화는 가면 좀 쉬울 거야. 16V 제곱에서 4V 제곱, 12V 제곱 감소시키는데 L. 여기서는 4V 제곱만 감소시키면 되니까 3분의 1회. 자, 그리고 나온 김에 이런 것도 확인하고. 정지 2V, 4V. 여기서 이 시간과 여기서 이 시간은 이거보다 이게 시간이 2배 많이 길어요. 그러면 정지를 기준으로 시간이 2배 더 많이 길다는 거는 길이는 4배 더 많이 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1대 3이야. 1대 3. 3대 1. 오케이, 넘어갑시다. 자, 그림에 나와 있는 거 확인해보고 V, OV 이런 거 다 나와 있어. 오케이, 됐는데 두 번째 줄. 물체가 P에서 Q까지 이동한 시간과 R에서 S까지 이동한 시간이 같다. 시간에 대한 정보를 안 적어놨잖아. 그러면 적어두는 거야. 여기가 T초라면 같아 있으니까 여기도 T초. 자, 그래 놓고 끝났어, 이제. 그 정보는 끝났는데 여기 지날 때 속도랑 여기 지날 때 속도를 표현해 보라. 당연히 뭐에 대해서? 속도가 지금 V에 대해서 다 표현이 됐으니까 여기 두 속도를 V로 한번 표현해 보라 하는 거예요. 응. 자, 요거를 주어진 정보로 표현해야 되니까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이 물체 빨라지고 있나 느려지고 있나? 빨라지고 있을 거니까 여기서 속도를 더해서 표현할 거예요. 근데 여기가 t초 구간이고 여기가 t초 구간이니까 똑같잖아. 그러면 속도 변화량이 같은 구간이구나. 그러면 그거를 그냥 x로 둘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뭐라고 두고 v 플러스 x라고 두면 여기는 뭐라고 두겠노? 여기서 가야지. 여기에서 x 과거 전이잖아. 그러면 5v 마이너스 x. 오케이. 그래 놓고 마무리. 얘들 둘을 묶어줄 수 있는 거는 평균 속도. 얘들은 이런 모습으로 L이라는 길이를 t초 동안 갖고 그 다음 요 구간은 이런 모습으로 t초 동안 3회 갖고 그러면 두 구간의 평균 속도를 비교하면 어디가 얼마 몇 배 더 빠르다? 세 번째 구간이 첫 번째 구간보다 같은 시간 동안 3배 많이 갔으니까 평균적으로 3배 더 빠르다. 그래서 첫 번째 구간 처음 나중 더한 것보다 세 번째 구간 처음 나중 더한 게 3배 더 크다. 이걸로 X를 V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자. 나왔나? 자, PQ 구간의 처음 나중 속도의 합이 이거고 RS 구간의 처음 나중 속도의 합이 이거네. 근데 얘보다 얘가 3배 더 큰다 했으니까 얘한테 3배에서 갖다 가주면 되겠네. 그래서 구해보니까 4x 사니까 x가 v네. 그래서 요게 이제 돌려줘야지. 요거는 2v고 요거는 4v고. 이렇게. 찾았더니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 많이 보인다 이거지. 이런 것도. 얘가 2V고 얘가 4V니까 여기는 몇 초라고 두면 되겠노? V 증가한 게 T초였으니까 2V니까 2T초. 이렇게 둘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요 길이도. 시간 잘 나왔으니까 요것도 한번 연습해 볼까? 자, 첫 번째 구간과 두 번째 구간의 평균 속도랑 시간을 비교해 줄 거야. 첫 번째 구간은 평균 속도가 얼마야? 2분의 3V고. 두 번째 구간은 평균 속도가 얼마예요? 3V다, 맞지? 평균적으로 어떤 구간이 몇 배 더 빠르고, 시간도 몇 배 더 많이 갔고, 뭐 이런 거지. 그러면 얘가 얘보다 몇 배 더 많이 이동했을까? 평균 속도도 비교하고, 시간도 비교해서 보니까, 아, 얘보다 얘가 4배 더 많이 이동하네. 4니까. 예, 가속도는 안 그래도 문자 어려운데 자꾸 시간 타고 가려 하지 말고 가속도는 세 번째 공식 가속도 쓰면 돼. 분수 없네 그냥. V에서 2V 되는 게 길이 L 필요하네. 그러면 가속도 얼마예요? EAL은 속도 제곱 변화량 2L분의 3V 제곱. 얘는 넘어가죠. 얘 한번 가봅시다. 69페이지에 아니다 70페이지 첫 번째 거. 자, 문제를 쭉 읽어보면서 그림에 없는 정보는 표현을 합니다. 자, V 그림에 있고 P에서 Q까지 이동한 시간과 R에서 S까지 이동한 시간 똑같다. 그림이 없네. 그럼 P에서 Q 표시하고 R에서 S도 같은 T초다 이렇게 표시할 거예요. 나머지는 없네. 다 있네. 가보자. 자, 일단 먼저 얘도 T초고 얘도 T초니까 우리가 앞에서 썼던 방법. 아, 같은 T초면 속도 변화가 똑같은 구간이니까 그거를 그냥 X라고 한다면 얘 속도는 V 플러스 X 표현하면 될 거야. 근데 문제는 얘야. 여기 둘 중에 하나라도 줬으면 표현을 했을 건데 둘 다 안 줬다 맞지? 그러면 이 방법은 일단 이 문제에서는 바로 쓰기가 좀 어려워. 문자를 두 개 쓰려니까 어차피 문자 두 개 쓰면 다른 거 쓰지 맞지? 자, 그래서 요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길이가 잘 나와 있으니까 먼저 어, Q에서 R 볼게. 자, Q에서 R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평균적으로 보면 QR 구간에서 평균 속도는 찍고 있겠지 어딘가에서. 언제 찍고 있어? 이 전체 시간에 시간적으로 보면 절반일 때 찍고 있다 맞지? 자, 근데 여기를 시간을 좀 확정할 건데 여기도 T초고 여기도 T초다 보니까 자, 이게 어디서도 중앙인가 하면 P랑 S를 봐도 이 시간과 이 시간은 같은 시간이 될 거야. 시간적으로 보면. 그러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문제를 좀 볼 수 있냐면 아, 이렇게 구간을 잡나 이렇게 구간을 잡나 평균 속도는 똑같다는 얘기야. 평균 속도가 똑같으니까 이 전체 구간은 길이가 몇 L이야? 10L이고 요 구간의 길이가 몇 L이에요? 5L. 근데 평균적으로 가는 시간 속도는 똑같대. 결과 그렇잖아. 그러면 시간은 여기 가는데 걸린 시간보다 여기 가는데 걸린 시간이 몇 배 더 많이 걸렸겠노? 2배 더 많이 걸렸을 거야, 2배. 그러면 혹시 여기 구간의 시간을 t초로 표현할 수 있겠나? 이 시간이 이 시간보다 2배 되게 표현하면 돼. 그러면 요 Q에서 R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몇 초? 2t초 되겠죠, 2t초. 여기가 2t초.
그러면 이제 우리 그거 쓸 수 있다. 모든 구간에서 걸린 시간을 잘 찾았잖아. 그러면 표현해 봅시다. t초 후에 q의 속도를 v 플러스 x로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 속도는 뭘로 표현하면 되겠노? t초 후에 속도가 x 증가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표현할 거야. 그러면 여기 있는 속도를 어떻게 표현하고 2t초 더 지났잖아. v 플러스 3x 여기는 v 플러스 4x 그리고 이제 이렇게 표현해 놓고 우리가 이제 뭐 쓸 거야? 구간의 평균 속도 비교하면서 x 구해 줄 거예요. 자, 좀 평균 속도를 비교할 때 편한 거는 시간이 같으면 좀 편해. 요 두 구간. 같은 시간 동안 여기가 여기보다 몇 배 많이 갔어? 4배 많이 갔으니까 평균 속도도 4배 더 크다 할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구간 처음 나중 더한 것보다 세 번째 구간 처음 나중 더한 게 4배 더 크다 식을 세워서 x 찾을 거예요. x. 처음 구간 더리 더하면 v랑 v 플러스 x 됐으니까 2v 플러스 x. 그 다음에 세 번째 구간 둘이 더하면 2v 플러스 7x. 근데 얘보다 얘가 4배 더 크다.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x 비교해 주니까 6v가 3x네. 그럼 x가 2v다. 그래서 우리가 찾은 거 이제 원래대로 돌려주고 q를 지날 때 속도는 3v, r을 지날 때 속도는 7v였구나. 얘는 9v구나. 이렇게. 자, 그러면 물체의 가속도는 숫자가 크면 실수를 더 자주 해. 그래서 작은 걸로 가면 돼. PQ 구간이 제일 작잖아. PQ 구간으로 가속도 한번 찾아봐봐. 속도 제곱의 변화량은 EAS다. 응? 가속도 얼마 나오노? 1분의 4v 제곱. 오케이. 다음 거 넘어가 보자. 이거 시간 너무 오래 걸리네. 자, AB가 등가속도 운동 중에서 4V, V의 속력으로 동시에 통과하고, 동시에, 같은 시각에 통과하고, 자, 미래에 동시에 Q를 또 동시에 통과한대. 자, 근데 두 물체의 가속도 방향은 반대고, 가속도는 크기가 B가 A의 2배다. 이거를 사용해 보란다. 자, 그러면 동시에 P, 동시에 Q니까 요거는 뭘 줬냐면, A가 여기서 이만큼 가는 동안 B도 여기서 이만큼 갔다라는 거지. 시간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두 물체 모두 어느 방향으로 움직여? 오른쪽으로 움직인다, 맞지? 근데 가속도가 반대 방향이래. 두 물체가 겪는 가속도가. 그렇다는 거는 한 놈은 빨라지면 나머지 한 놈은 느려져야 되는 거야. 그러면 누가 빨라지고 누가 느려져야 되는 놈인지 우리가 찾아야 돼. 이건 크게 어렵진 않겠다, 맞지? 누가 빠르게 출발했노? A가 빠르게 출발했는데 같은 시간 동안 둘이 똑같이 가야 돼. 결국은. 그러면 얘가 더 빨라지면 안 되잖아. 누가 빨라져야 돼? B가 빨라지고 A는 느려져야 되는 거야. 그러면 미래의 속도를 표현할 때 B는 플러스 해주고 A는 마이너스 해줄 거야. 느려질 거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속도의 크기는 B가 그래도 A보다 2배 더 크대. 가속도가 2배 더 크다는 말은 같은 시간 동안 속도가 2배 더 많이 변한다는 거죠. 그러면
미래의 B의 속도랑 A의 속도를 문자 하나로 표현하는 거야. X로. 그러면 어떻게 표현하면 좋겠노? B가 2배 더 많이 변했다. 근데 B는 더해졌고 A는 빼졌다. 이렇게 표현하면 돼. 그래서 B의 속도를 이렇게, 우린 정수를 더 좋아하니까 이렇게 둘 거야. B는 2X 더해졌다. 그러면 A의 속도는 어떻게 표현하면 돼? 4V에서 X만큼 빼졌구나. 그래 놓고 마무리는 두 자동차 모두 결국은 같은 시간 동안 같은 변이 이동했잖아. 그러면 평균 속도가 둘이 같아야 되네. 그래서 처음과 나중 더한 게 서로 같게 만들어주면 돼요. 그러면 둘이 더하면 8V-X, 둘이 더하면 2V 플러스 2X. 이거 둘이가 같다 이거지. 그래서 X가 2V 나오니까 얘가 2V로 마무리됐고 얘는 5V 되었다. 자, 오케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찾을 건 다 찾았어. 요거 한번 생각해 보자. 자, 이 두 자동차는, 두 물체는 여기서 요까지만 봤을 때 두 물체의 평균 속도는 지금 같은 상황이잖아. 그 평균 속도란 거는 구간을 다르게 보면 다르게 볼 때마다 다 달라지는 거야. 평균 속도는 당연하게. 그러면 요 구간만 봤을 때 평균 속도가, 둘 다 평균 속도가 얼마로 똑같아? 3분이 똑같아.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두 물체가 속도가 같아지는 순간이 있다는 거지. 그게 언제냐 묻는 건데, 이 상황이 두 물체가 평균 속도가 같아. 근데 평균 속도는 항상 두 물체 모두 언제 찍는 속도야? 여기서 이까지 가는 시간의 와중에 절반만 지났을 때 찍는 속도가 평균 속도잖아. 근데 두 물체의 이 운동 시간이 똑같지? 그러면 각 물체의 시간의 절반도 똑같은 순간일 거 아니야. 그러면 그때 평균 속도를 둘 다 찍을 건데 평균 속도가 둘 다 뭘로 똑같아? 그러면 이 문제에서 얘네들 둘이 속도가 같아지는 순간에 대해서 물어보면 그냥 무슨 순간인 거야? 둘 다 무슨 속도를 찍을 때? 평균 속도를 찍을 때가 속도가 같아지는 순간이다 이거지. 그 의미가 약간 그 의미다. 그러면 두 물체가 3V를 찍을 때 모습을 그려주면 그게 속도가 같아지는 순간이다. 그러면 마지막 두 물체 사이의 거리는 얼마인데? 찾아야 돼. 자, 얘도 3V, 얘는 느려지고 있지. 3V 찍었을 때가 있을 거고, 얘도 3V 찍었을 때가 있을 거야. 속도가 같아진 순간이지, 얘들 둘 사이에 위치는 차이가 날 거예요. 요 위치 차이가 얼마인지 L에 대해서 표현해 보는 거예요. 자, 가봅시다. 일단은 요거, 요 거리를 구하기 위해서 얘들 둘이 몇 대 몇인지 한번 찾아보자. 자, 4V가 3V 되고 3V가 2V 됐을 거니까 A가 이렇게 갈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이렇게 갈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똑같겠네. 그러면 같은 시간 동안 이동 거리의 B는 평균 속도가 결정할 거다. 그러면 4V, 3V 찍을 때나 3V, 2V 찍을 때 평균 속도는 몇 대 몇이에요? 7대
조금만, 이제 한 20분 남았다. 조금만 더 집중해보자. 자, 4V, 3V, 7대 3V, 2V, 5. 7대 5의 빠르기로 똑같은 시간 갈 거니까 얘들이 두 길이가 7대 5야. 여기와 여기는 몇 대 몇이고 보면 V에서 3V, 3V에서 5V 또 시간이 같잖아. 그러면 V 3V는 4, 3V 5V는 8. 그래서 1대 2예요. 우리가 구하고 싶은 이 빨간색 길이는 요 길이와 요 길이의 차이다, 맞죠? 그러면 요 길이는 1대 2로 나눈 거니까 요 길이는 얼마야? 3분의 1L이고 요 길이는 7대 5로 나눈 길이니까 요 길이는 얼마야? 12분의 7L이고 그러면 12분의 7과 3분의 1의 차이니까 요 길이는 4분의 1이다. 오케이, 넘어갑시다. 유형 적용 6-1로 바로 가보죠. 자, 문제를 보고 0초, 6초, 8초 둘 사이 거리 21m 이렇게 나와 있네. 문제 있는 정보는 그림에 다 있어. 자, 그럼 이제 그림 보면 될 것 같아. 이 자동차가 처음에 하나가 없었네. 여기 처음에 정지 이런 것도 써줘야 된다. 정지했다도 아주 중요한 조건이야. 자, 처음에 정지했던 자동차가 6초일 때 여기 가고 8초일 때 여기 가는데 둘 사이 거리가 21m다. 자, 6초일 때 속도가 얼마인지도 8초일 때 속도가 얼마인지도 안 나와 있어. 자, 근데 거리가 나와 있는데 거리가 딱 요거에 대해서 6초와 8초 사이의 거리를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속도를 우리가 구할 건데 가장 구하기 쉬운 속도가 뭐예요? 오케이. 요 구간에서 평균 속도는 그래도 우리가 그나마 구하기가 쉬운 거예요. 자, 평균적으로 보면 요 구간은 2초 만에 21m 가는 구간이다. 그러면 평균 속도가 얼마예요? 2분의 21m/s인데 자, 그 속도를 표현을 하고 싶은데 어, 결국은 평균 속도란 거는 시간적으로 얼마일 때 찍는 속도다. 중앙. 그러면 이 구간에서 시간의 중앙은 몇 초야? 그러면 얘는 7초라는 걸 적어주면 그때 속도를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 얘는 7초일 때 속도가 2분의 21m/s였구나. 그러면 처음에 0초일 때 정지 있었고 7초가 됐을 때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 어느 정도 문제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7초 만에 속도가 이만큼 증가했네. 정지에서. 그러면 가속도는 얼마고? 2분의 3이고 1초당 2분의 3씩 증가하고 있다 이거지. 그래서 기억 맞고 니은은 그러면 4초일 때는 속도가 얼마니? 가속도가 1.5니까 4초 지나면 6이지. 그래서 7이라 했으니까 틀렸고. 이거 그러면 2초부터 6초까지는 이동 거리가 얼마니? 지성이 자 뭐야? 2초부터 6초까지 이동 거리니까 2초일 때 속도, 6초일 때 속도 한번 찾아보고 평균 속도 해서 스스삭 해주면 되겠네. 2초일 때 속도 얼마고? 3m/s. 6초일 때 속도 얼마고? 9m/s. 그러면 얘는 이까지 평균적으로 얼마로 갔노? 6으로. 몇 초 동안 갔노? 4초. 그러면 몇 미터?
24m. 오케이. 자, 잠깐만. 요래 구해야 되는데, 요런 것도 자꾸 익숙하게, 조금만. 니은에서 4초일 때 속도를 물어서 얘가 틀렸다 했잖아, 우리가. 6m/s가 틀렸다 했잖아. 그래 놓고 또 디귿에서 뭘 묻노? 4초를 줘놓고 디귿에서 뭘 물어? 2에서 6초를 묻지. 2에서 6초 구간에서 4초는 무슨 의미야? 시간의 중앙이야. 얘가 이 구간에서 평균 속도야. 그러면 디귿을 볼 때 2에서 6초 구간은 결국 4초일 때 속도로 꾸준히 갈 거니까 6m/s로 4초 간다 해서 바로 24m 해도 된다 이거지. 그렇게 느낌 좀 들어? 그래서 이제 시간의 정중앙에 있던 속도를 이미 찾아놨으니까 만약에 이렇게 물어도 마찬가지야. 1초부터 7초 의도가 보이잖아. 1초부터 7초까지 얘는 몇 미터 갔니 물어보면 1초랑 7초의 정중앙은 몇 초야? 4초일 때 속도를 이미 줬잖아. 그러면 6으로 꾸준히 갔다 해도 된다고. 그러면 몇 초 동안 갔어? 6초 동안 갔으니까 6으로 6초 갈 거니까 이거는 몇 미터? 36m다 이렇게 된다. 이렇게 넘어갑니다. 응. 7번 가보자. 7번, 7번 맞나? 연무사 7번. 칠, 8, 9 풀면 끝나겠다. 어. 자, 같이 한번 보자. 자, 일단은 자동차가 V에서 정지로 끝난대. 응. 근데 문제가 요 각 구간이 시간이 같은 게 아니고 뭐가 똑같아요. 이제 거리가 똑같으니까 얼른 요거 V가 일정하게 감소하는 게 아니고 뭐가 일정하게 감소? V 제곱이 일정하게 감소해서 0이 되었다. 그러면 여기를 지날 때는 V 제곱이 아직 3분의 2V 제곱 남아있고 여기 지날 때는 V 제곱이 3분의 1V 제곱 남아있고 그러면 B점을 통과할 때 얘 속도는 루트 3분의 루트 2V고 C점을 통과할 때는 루트 3분의 1V다. 그럼 먼저 가속도의 크기는 굳이 루트 계산할 필요는 없잖아. 그냥 이렇게 보는 거야. 이렇게. 속도가 V제곱에서 0 되는데 가속 구간의 길이가 총 얼마예요? 3S다. 그래서 EAS는
속도 제곱의 변화량이다. 그래서 A는 6S분의 V제곱. 기억 맞고. 니은은 C속도, B속도를 잘못 적었지. C속도랑. 그래서 틀렸고. 그 다음에 D가 A에서 D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시간 묻네? 그러면 그냥 우리가 아는 V에서 0으로 돼서 3S 가는데 걸리는 시간 물었으니까 평균 속도 얼마로 갔어요? 이 구간은 2분의 V로 3S 가는데 걸리는 시간 해서 V분의 6S. 오케이, 넘어갑시다. 연문서 8번. 자, 이 문제는 두 번째 줄에 보면 그 위에는 정보가 다 나와 있는데 이런 말이 있어요. P에서 Q까지와 Q에서 R까지는 각각 등가속도 운동한다. 이 말에서 일단 우리가 조금 조심해야 되는 거는 얘는 쭉 등가속도 운동은 아니라는 거야. P에서 Q와 Q에서 R이 각각은 등가속도 운동 맞는데 같지는 않을 수 있다 이거지. 그래서 한꺼번에 풀기보다는 여기서 요 운동과 여기서 요 운동을 따로 보고 푸는 거예요. 자, 먼저 길이는 Q에서 R까지 길이는 같다. 자, 그러면 요 길이가 똑같은데 첫 번째 구간은 같은 길이를 가는데 몇 초 걸린 구간이고 2초 걸린 구간이고 두 번째 구간은 같은 길이를 가는데 몇 초 걸린 구간이야? 3초 걸린 구간이야. 아, 그러면 평균적으로 보면 시간이 많이 걸렸으니까 평균 속도는 얘가 얘보다 3대 2로 더 빠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을 거야. 그러면 평균 속도를 적고 3대 2다 이렇게 적을 건데 우리가 모르는 속도가 하나 있잖아. 요거 모른다 맞지? 나머지 두 개는 알잖아. 그러면 이런 거는 미지수 하나 두면 V 찾을 수 있다 이거죠. 그러면 첫 번째 구간은 평균 속도를 비교할 때는 2로 나누는 작업을 안 해도 된다 이거지. 그래서 8 플러스 V. 두 번째 구간은 V 플러스 5. 근데 얘들 둘의 비가 몇 대 몇으로? 3대 2로 얘가 좀 더 커야 된다. 그래갖고 V 찾아주니까 V는 1 나오네. 2m per sec다. 오케이, 넘어갑시다. 다음, 유형문서 9번. 요 문제도 이 자동차가 일정하게 등가속도 운동하는 게 아니야. 구간 A, B, C가 전부 다 운동 방식이 다르다 맞지? 그러면 그거를 고려해서 각 구간으로 잘라서 보면 된다 이거지. 오케이. 자, A 구간을 보니까 A 구간은 등가속도 운동, B 구간은 등속도, C 구간은 등가속도 운동. 자, 모든 구간은 길이가 똑같다. 음. 뭐 주어진 조건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 각 구간은 길이가 똑같은데 시간이 A 구간에서가 C 구간에서보다 시간이 4배 많이 걸렸대. 자, 같은 길이를 가는데 시간이 4배 많이 걸리면 우리는 이걸 어떻게 쓸래? 느리구나.
쓰겠지. 몇 배 느리다? 4분의 1배 느리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게 무슨 속도야? 구간의 평균 속도일 거야. 자, 그러면 첫 번째 A 구간보다는 세 번째 C 구간이 평균적으로 보면 몇 배 빠르다? 4배 빠르다. 그러면 평균 속도를 먼저 적지 뭐. 첫 번째 구간의 평균 속도를 V라고 한다면 세 번째 구간 C 구간의 평균 속도가 얼마가 되게 만들어주면 돼? 4V 되게 만들어주면 돼. 4V. 자, 그러면 요 방식대로 우리가 가면 A 구간은 처음이 정지였으니까 평균 속도 V 되려면 나중 속도 뭐 돼야 돼? 2V 되면 되겠네. 2V. 그리고 B 구간은 어차피 이 속도 2V로 쭉 갈 거야. 등속이 됐으니까. 그러면 B 구간은 평균 속도 자체가 뭐예요? 2V가 되는 거지. 자, 그러면 C 구간은 평균 속도가 4V 된다 했으니까 2V로 출발했으니까 마지막 모습이 6V 되겠네. 6V. 그러면 기니디 봅시다. 기억. 평균 속력은 B에서가 A에서의 2배이다. 평균 속력 비교해주면 B는 A보다 평균 속력이 2V, V니까 2배 맞네. 그러면 기억 맞고. 니은. 구간을 지나는데 걸리는 시간을 B랑 C를 비교할 거야. 지금은 이 시간이 길이가 같다 보니까 시간이 그냥 뭐에 대한 정보에서 바로 나오는 거야. 평균 속도에 대한 정보에서 바로 나오는 거지. 평균적으로 보면 B보다는 C 구간이 몇 배 더 빨라? 2배 더 빠르네. 그러면 시간이 절반밖에 안 걸릴 거다 이거지. 길이가 같으니까. 그래서 걸린 시간은 B가 C보다 2배다 맞고. 디귿. 가속도 크기. 가속도 크기 한번 비교해 줄래? 자, A 구간과 C 구간 가속도 크기 비교하는데. 자꾸 시간 타지 말고 길이도 우리가 잘 아니까 세 번째 공식 가는 거야. EAS로 속도 제곱의 변화량이 결정난다 했는데 지금은 모든 구간이 S가 같은 구간 상황이야. 자, 가속도가 2배 될수록 속도 제곱 변화량도 2배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속도 제곱 변화량을 비교해 줄 거야. 자, 먼저 첫 번째 구간은 속도 제곱이 얼마나 변하는 구간이냐? 4V 제곱 변하는 구간이고 세 번째 구간은 속도 제곱이 4V 제곱에서 36이 됐으니까 32V 제곱. 그러면 속도 제곱이 몇 배로 많이 변했어? 8배로. 근데 길이가 같네. 그러니까 가속도 자체가 8배 더 크다. 그래서 C가 A보다 8배 더 크다. 맞죠? 오케이. 아, 이세 번째 공식 자꾸 좀 생각해 주고 오늘 여기까지 하고 숙제는 여기 112페이지에 그 15번까지가 지난 숙제였고 113페이지 16번부터 조금 내게 그 126페이지 58번까지